서유라곤이 그 반포구 앞에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재오픈을 해가지고 저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강의하도록 하겠고 지금 잘 보이시죠? 제가 맨 처음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로 건 거는 적자 생존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재작년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바뀐 입시에서는 이 적자 생존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그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갈 때 유불리는 어머님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올해 1년 남짓 지금 지나가면서 1학년 내신을 겪어본 결과 1등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특히 여기 서초 지역 친구들, 세화고, 세화여고, 반포고, 서초고, 서문여고, 서울고, 상문고 여러 있겠지만 내신을 내가 1등급을 하고 싶어서 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0%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어차피 2배수로 늘어났어도 경쟁률은 더 심화됐기 때문에 이제 외곽 지역들은 2등급까지도 34%까지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 지역에서는 1등급이 아니면, 그죠? 어머님들이 원하는 그런 스카이는 수시로 해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맘때쯤 선생님 방학 때 수능 수업해요? 라고 묻는 게 정석이었는데 지금은 수능이냐 내신이냐가 아니라 그냥 내신에 올인해서 11월부터 2월 말까지 저랑 14주 동안 5+9 1과정, 2과정을 통해서 내신을 잘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냥 내신입니다. 1학년 때는요, 내신을 무조건 잘 따고요. 그 뒤에 1년의 결과를 가지고 12월에 수능할까, 내신할까, 양쪽을 다 갖고 가야 되는지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하셔야지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자생존이라고 한 게 좀 과격한 말이긴 한데 지금은 진짜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어머님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아시죠? 제가 조금 이따가 필독서 4권 추천해 드릴 텐데 이기적 유전자는 꼭 읽고 친구들이 입학했으면 좋겠어요. 1인 1독서라고 수행평가가 있거든요. 그것도 좋고요. 조금 친구들의 자아성장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유전자가 어떤 일을 하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일단 친구들이 이 중등 과정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저의 14주 과정의 목표는 중등 탈출입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국어 잘했냐고 하면 그냥 한 2주 정도 했습니다.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A등급. 과연 그 A등급이 진짜 잘해서 A인가요? 그쵸. 친구들의 지금 실력은 깜깜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년에 잘할 거야? 아니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막 크길래 계속 클 줄 알았습니다. 웃으셔도 돼요.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안 웃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어 과목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다 AI 있잖아요. 요 시대에 맞는 인재를 뽑자고 해서 비문학 소재까지 다 AI입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기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만약에 친구들 책 읽게 해주고 싶으면 AI 관련 철학이라든지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철학이 필요한지 요거 읽게 해주시면요 딱 2028년 수능에 맞게 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기적 유전자 말씀드린 게 AI하고 너무 잘 맞거든요. 1964년에 나왔죠. 저의 이번에 1과정 이름은 찬란한 순간. 여러분들 친구들이 내년 4월 28일, 25일쯤에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를 볼 텐데 그 찬란한 순간을 위해서 저하고 11월 달부터 제가 시간을 좀 좋은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다 수업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 날 6시를 드렸고요. 개강은 11월 18일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수요반이 하나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화요일 앞에 5주를 못 들었다. 어쩔 수는 없지만 다 들으면 좋은데 지금 다른 스케줄이 있으니까 9주 뒤에 걸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14주 동안 듣는 게 좋죠. 왜 이 겨울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여름엔 체계성이 없어요. 왜? 방학이 한 3, 4주밖에 안 되고요. 그때는 국어학원은 다니겠지만 국어가 그땐 서브가 됩니다. 지금이 메인이에요. 그때 뭐가 메인일까요? 수학이죠. 아니면 자물쇠반. 엄마도 안 되겠고 요즘 그런
관리형 기숙사 있거든요. 특히 남학생들. 여학생들은 잘 안 가는데 남학생들은 현실 도피처로 갑니다. 왜냐면 거기 가면 엄마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가,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친구는 그런데 나중에 보내셔도 되는데 자기주도 학습 안 되는 친구는 거기가 천국이에요. 더 망가져서 올 거니까 그거는 잘 판단해 보시고. 자, 제가 5년 전부터 어휘력은 계속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친구들은 어휘력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나무 하나를 그려보면,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자, 뭐 이렇게 그리면 심리 테스트에서는 막 걱정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가 어휘입니다. 이 뿌리도 없는데 높이는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식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뿌리가 약한 식물들. 이 친구들은 난이도가 높아지면 무조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요즘 내신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게 낱말 뜻입니다. 낱말 뜻을 모르니까 과제를 못해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요. 차라리 영어가 편하대요. 이게 뉴스에서 그냥 시니컬하게 듣는 현실이 우리 아이에게 벌어집니다. 우리 애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었는데 책을 읽는 것과 어휘력을 갖고 있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쵸? 그럼 쌤 어떡해요? 문제집이라도 풀까요?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 문제집이라도 풀려야죠. 시중에 책 뭐 있습니까? EBS. EBS에 그 어휘 책이 있어요. 어휘의 원리인가? 마더텅은 너무 무겁고요. 그건 무슨 국어 인증시험에나 필요한 거고 나중에 저 공기업 갈 때 하면 되고 요 정도 사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에서도 도와주는데요. 그래봐야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다른 학원은 1+1에서 클리닉 하는데 지금은 클리닉이 별 효과가 없어요. 내신 때는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제가 또 불러서 해주겠고요. 이 뿌리가 먼저 잡혀야 됩니다. 자연친화, 백구, 표구, 여희다, 사대부, 원수, 적강화수.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어머님들 한번 적으셔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시고요. 어머님도 한번 뜻 떠올려 보세요. 사대부가 뭘까? 양, 긴 수염 있는 사람? 아니요. 사대부 뜻만 알아도요. 시조와 가사를 이해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사자가 선비 사자, 대부가 신하예요. 그러면 선비로서의 내면 세계도 들어가 있고 신하로서의 내면 세계도 들어가 있으니까 연군지정, 충의사상이 들어가 있겠죠. 송민곡이나 삼인곡을 외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머니들도 보면 기억나지 첫 구절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야 이제 벌써 10년 이상 가르쳤으니까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하더구나. 해가다 저문 날에 백옥경을 입어가고 어디를 가시는고. 너구나. 내 사설 들어봐라. 저야 이제 한 달 전에 벌써 했기 때문에 관동물국도 저는 그냥 원문 보고 2시간 반 동안 떠들 수 있는 그런 강의력을 갖고 있지만 친구들은 문화작품 100개가 넘어갑니다. 지금 저도 고3 애들 수특 찍어주거든요. 요거는 A, 요건 B, 애들 말. 그럼 다 보란 얘기잖아요. 문화작품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4대부 뜻만 알아도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친구들한테 백구가 뭐냐 그러면 흰 강아지래요. 그럼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기니까 독해의 방향이 사라집니다. 백구는 갈매기. 옛날에 사대부들은 그림이나 글 속에다가 백구를 그려놓거나 그 백구에다 어떤 메타포를 줘요. 그러니까 그 사대부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세계관 속에서 이해하니까 고전이 어려운 거예요. 이번 수능에서 저도 고전이 뭐가 나올지는 찍고 있지만 무조건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중세 봉건저 질서의 세계관이 들어간 작품은 무조건 출제됩니다. 왜? 고전은 디폴트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고전소설 정을선전은 남성 중심의 사회, 남성이 전쟁에 있다가 을선이라는 사람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처첩 간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첩이 항상 그렇죠. 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걸 알고 전장에서 전쟁하다가 집에 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특에 실려있던 작품이었습니다. 거기 보기에 뭐라고 나오냐? 가부나적 질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단어 뜻만 알아도 되는데 그 다음 원수. 친구들 대부분 원수는 내가 없애야 될 존재. 그쵸? 원한의 대상이라고 보는데 이때 원수는 전쟁터에서 장군을 뜻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래서 제가 이렇게 뿌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뜻은 이제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고,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이 표구라는 단어도 올해 고3 6월 달에 나왔는데 친구들이 이 표를 구한다?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를 해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가지는 있겠죠. 자, 평소에 어휘 찾기 습관이 돼야 되는데 말이 습관이지 친구들의 그 아비투스가 있어요. 우리가 헤빗이라고 하죠. 그 아비투스를 바꾸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대기업 회장인데요. 자기 아비투스는 그냥 순댓국 한 그릇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아비투스를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도 그 습관이 좋게 들어야 되는데 이미 그냥 책 읽을 때 메뚜기식 독서로 해서 발췌독이나 통독 같은 걸 했다면 이게 어려울 텐데 제가 이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만 해도 진짜 좋거든요. 자, 거기 오늘 제가 드린 안내문에도 1학년 내신 예시 문항이 있습니다. 이 고전 좀 보세요. 엄청나게 깁니다. 이런 일들이 세화고, 세화여고, 서문여고, 반포고, 서초고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틀리냐? 외부 지문에서 틀려요. 학원 선생님들이 거의 반무당이 돼가지고 이거 나올 거야 라고 수많은 문제를 주지만 적중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친구들이 차갑게, 요즘 친구들은요, 이 유불리가 되게 강해요. 9등급제에서는 좀 엄마들이 참아줬거든요. 애들도 참아주고. 왜냐면 3이어도 희망이 있잖아요. 지금은 3이 나오면 다른 학원을 찾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제 냉정해졌어요. 엄마도 못 기다려줘요. 왜? 3은 5나 마찬가지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길어진 예시문화. 자, 뭐가 필요하냐? 순발력이요. 선생님, 우리의 과제도 다 했고 평소에 문제도 잘 풀리는데 왜 시험 보면 자꾸 성적이 안 나오고 실수하죠? 순발력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만 주면은 굉장히 잘 읽고 그러는데 꼭 제한된 시간 내에 풀라고 하면 힘들어해요. 만약에 우리가 물을 이렇게 한 잔을 들고 갈 때도 시간을 주고 천천히 가라면 한 방울도 안 흘릴 텐데 빨리 가라고 하면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과제할 때도 친구들한테 너 시간 제고해라. 그리고 테스트할 때도 긴장감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세워라 내워라. 엄마 풀다 시간 다 갔어요. 이제 반포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도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쵸? 이 빠른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전 이거 평소에 가장 강조하는데요. 어머니들, 이 나뭇가지 보이시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사실적 이해예요. 친구들이 문학이나 비문학 같은 거 틀릴 때 저는 뭐를 보냐면 너가 사실적 이해가 약한지, 추론적 이해가 약한지, 비판적 이해가 약한지 그걸 얘기해줘요. 애들이요, 자기 뭐 약하다고 하잖아요. 귀담아 들어요. 무조건 못한다가 아니라 요즘 애들은 자세하게 말해주면 애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방법을 말해줘야지 왜 이렇게 못해?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적 이해는 내신에서 노후예요. 이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애들이 뭐에 많이 틀리냐? 세부사항에서 틀려요. 전체는 알아요. 고양이예요. 근데 고양이의 눈 모양이 어땠는지, 수염은 몇 개인지 물어보면 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신 대비 때도 이걸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의 모의고사 푸니까 뭐 문학은 좀 틀리는데 독서는 잘해요. 이런 얘기가 내신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에서 평가하는 항목과 내신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고 출제 주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제 주체, 반포고, 세화고, 세화여고, 서문여고 그 선생님의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어디에다 초점을 두시는지. 자, 추론적 이해는 뭐냐?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실제로 이과 친구들은요, 안 보이면 무조건 X예요. 안 보이면 X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다. 이과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아니, 그럼 머리 위에 하늘이 있지 아래에 있나? 그쵸? 근데 이제 시에서는 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가 있다 그래요. 갑자기 화자는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럼 그리움이 안 느껴지니까 X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학에서 추론적 이해라는 건 이런 내면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작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을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했지만 아이들은 없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건 맞춰요. 외워서.
no. 그쵸? 근데 이런 C, 추론해야 되는 건 틀리는 거죠. 선생님, 그럼 비판적 이해는 뭐예요? 비판적 이해는요, 다른 나무와 비교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별 노래예요. 근데 가실이나 서경별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별의 슬픔에다 포인트를 두는 거고, 진달래꽃은 과거나 현재 시제가 없습니다. 미래 시제만 쓰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슬픔을 보지 않고 이걸 극복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이별 노래지만 관점이 다른 걸 이해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비판적 이해예요. 다른 작품과 비교하기. 이번 수능에서도 어디가 어렵냐? 철학에서요, 서로 견해 비교하는 거 있죠. 그렇죠? 네. 지문에 나온 철학자와 보기에 나온 철학자. 예를 들어 육체와 정신은 하나다라고 만약에 이론에서 말했으면 보기에는 이원론이 나와서 육체와 정신은 다르다. 왜 그런지 근거들을 설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사실적 이해나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도록 저하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신에서 진짜 필요하고요.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는 더 필요하겠죠. 왜? 8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모의고사는 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그쵸?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등에서 탈출을 해야 되고요. 핵심 내용 파악하는 것도 저랑 같이 연습하겠고, 문제풀이 능력 향상. 그 다음에 어휘력 증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배경 지식 쌓기.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5주 동안 이 배경 지식 쌓는 거에 좀 초이점을 두겠습니다. 노후에다 좀 초점을 둘게요. 뭐 알아야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아나들의 안내문에 보면 5주 동안 뭐를 할지, 9주 동안 뭐를 할지 다 써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들으면 내년 1년 동안의 내용은 다 스케치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거기서 써놨지만 자기주도 학습. 제가 개인 과제, 시중에 사설 교재나 프린트물을 줄 텐데 그것까지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약을 먹는데 약을 먹으면서 본인이 또 건강을 챙긴다면 더 상승, 시너지가 나겠죠. 절대 학원 공부만 해서는 안 돼요. 부족합니다. 아니 뭐 뒤에 남겨서라도 풀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학년은요 그냥 내신 저 2자는 빼도록 할게요. 1등급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2도 가죠. 똑같은 2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서울대가 입시요강 발표했는데 다른 대학들이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수능이 무력화되고 있어요. 아마 가속화될 것 같아요. 이제 대학의 대학별 고사가 다시 부활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내신에 공신력이 없잖아요. 일부러 전략적으로 저기 막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나 이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1등급 따려고 원정 가는 거죠. 그런 애들도 있어요. 막 성북 같은 데 가시고 1등급 따려고. 그러면 1등급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 대치서초에서 1등급을 얻은 것과 그쵸? 이 수도권 지역에서 뭐 경기 지역에서 얻은 거는 다르잖아요. 여기 따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가치는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쵸? 아무리 점수로 한다고 해도. 지금 1등급이 그러니까 올 1등급이 7,000명이래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예전에는 200명. 자, 그리고 이제 생각의 힘 증진.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 제가 지금 하란 대로 잘 따라오면 이런 힘도 키울 수가 있을 테고, 생각의 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적이에, 추론적이에, 비판적이에, 끝내는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다 이 영역을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 추론은 잘하는데 사실을 또 못하는 친구도 있죠. 그래서 저는 매주 어휘를 좀 암기를 시키겠습니다. 문학하고 독서. 그래서 제가 아까 어휘를, 뿌리를 증진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1인 1독서는 뭐냐면 이걸 잘 따라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11월부터 제가 권하는 책 아니면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한 권 읽고 독서 감상문을 제출해서 제가 PDF로 만들어서 부모님께도 보여드리고 본인도 좀 갖고 있게. 그러면 내년 수행평가 끝. 내년 수행평가 학교에서 공통으로 하는 게 있어요. 1학기 때. 뭐냐면 1인 1독서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대 시나 소설을 읽고 비평 쓰기. 미리 해놓으면 좋죠. 그러면 내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수행평가가. 집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학교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반반 섞어서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하고 독서 기본 개념을 5과정 동안 좀 같이 체계적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잊지 마실 건요. 국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건 지금밖에 없어요.
여름이 안 돼요. 왜? 3, 4주밖에 안 되니까 그때는 특강. 그리고 다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영역을 총망라해서 배우는 시기는 이 시기가 끝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고2죠. 저는 이 문학사를 좀 알려주려고요. 연대 김영희 교수님도 되게 강조하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 교과서 2022년 개정에서도 바뀌었지만, 이 문학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능에서 막 문학사를 막 쓰진 않는데, 교과에서는 문학사, 192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작가가 있었고, 문의 사조는 어땠고, 이런 스토리를 내신 때는 의미가 없겠지만 지금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서 김수영이 이런 시를 썼고 김소월이 진달래꽃을 썼다. 이런 식의 컨텍스트를 좀 알면 좋은데 나중에 내신 때는 이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문제만 치는데 급급한데 지금은 좀 이런 컨텍스트 좀 알아서 그럼 나중에 또 기억이 날 거거든요. 그쵸? 김수영이 치질이 있었다. 이런, 잡다한 얘기지만 또 기억나는 고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문학사를 통해서 작품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5과정에서 1과정 5주 동안 좀 가르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문학, 문법, 독서 5주 동안 거기 써 있는 대로 기본 개념으로 학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과정은 12월에 9주 수업은 제가 12월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제 인덱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체적인 작품들. 우선순위 작품이 있어요. 현대시에서도 이거는 알아야 된다. 현대소설에서 이거는 알아야 된다. 그걸 제가 중심으로 9주 동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과정은 5주, 2과정은 9주에서 2월 말까지 하고 3월 첫 번째 주부터는 학교별 내신 대비가 들어갑니다. 아마 내신은 수요일에 개설이 될 겁니다. 자, 과제 빨리 말씀드리면 간서치 주간과제라고 해서 어머님들이 간서치가 뭐지? 간수치인가? 이제 간서치 검색하시면 그 선비 이덕무의 별명이에요. 독서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좀 이름의 힘을 이용해서 독서광이 좀 되라. 그래서 주간과제 이름을 간서치로 했고요. 어휘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렸고 모의고사 1회분이 나가고 이거에 대한 또 리포트도 매주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개인별 과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도학습. 이거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내년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자, 과제는 매주 100문항 정도 되고요. 개인 성취도가 발송되고 과제 미비자는 집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까지는 아니지만 집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간서치 주간과제 표지, 요 모의고사 등급표하고 같이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교들이 매주 실제로 이렇게 문자를 받게 됩니다. 성취도. 분석을 통해서 자기주도학습과제, 개인과제를 한 학생은 고난도 시험에서 빛을 발한다. 현장에서 특히 방학 동안 이걸 했냐 안 했냐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제 교재 안에 요 시공소는 문학 개념어 100개로 해서 요걸 줄 거고요. 여기는 국어 종합교재, 문학, 독서, 문법이 한 권에 들어있어서 총 2권을 갖고 5주 동안 학습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찬란한 순간 내년 1학기 중간고사의 그 1등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14주 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독서, 필독서는 엄청 많겠지만 지금 1학년들은 요 이기적 유전자, 서양 철학사, 여기 다 독서와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고등학교 때는 참 이런 거를 이 책장에도 있고 저도 많이 읽었거든요.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부터 시작해서 껍빛단니, 정강용의 사수. 지금 애들 알고 있는 거 보면 김유정의 봄봄하고 운수 좋은 날 빼고는 없어요. 그놈의 봄봄. 뭐 읽었니? 봄봄. 그럼 또 뒤에 친구도 읽진 않았지만 들어봤어. 봄봄. 내용 물어보면 약간 봄이 말도 안 되게. 동어를 반복하는. 그래서 이거 좀 지루하긴 할 텐데 이거 읽고 들어가면 너무 좋아요. 그쵸? 여기서 이제 봉착되는 건 엄마는 사진 찍고 애한테 읽어보라고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줬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에 그렇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매달 1인 1독서 강제로라도 한 권을 읽게 만든다는 이유가 어머님들의 그런 니즈와 그 다음에 책을 읽어야 또 사람이 되니까 인성교육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4권을 다 읽긴 힘들겠지만, 그죠? 이기적 유전자와 한국 단편 현대소설 있죠. 요 정도는. 고전소설은 친구가 이제 취향이 아니면 여긴 좀 근접하기 힘들어요. 근데 현대소설은 또 읽다 보면 재밌거든요. 어떤 친구 막 빠져들어요. 예. 또 자신이 몰랐던 자아가 깨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읽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고 아마 또 뵙게 되면 12월에 뵙게 될 텐데 그때 또 구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 또 다른 커리큘럼이나 시간표 질문은 데스크 하시면 되고요.